안녕하세요. 더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된 추천 카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나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정말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카드 중에서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카드와 할인형 카드. 할인형 카드 같은 경우는 구매 금액, 결제 금액이 얼마를 할인해주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의 목적이라고 하면 워라밸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과 여행과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 추가 수입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추가 수입을 목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행을 갈 때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행을 가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걸 찾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거나 하는 성향이 아니라서 저는 어렵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술을 잘 먹고 같이 저녁에 술 먹으면서 어울려야지만 좋은 후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 약간 이런 낙인 같은 형태로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제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사업을 뛰어들었고, 그중에 국내 위탁도 해보고 폐쇄물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해봤는데, 그중에 저와 가장 잘 맞는 게 구매 대행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매 대행에는 마일리지 형태와 할인형이 있는데, 저는 싱글이거나 배우자가 여행이 자유롭다면 마일리지 카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자가 여행, 직장에 매여 있어서 또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행이 편하게 쉽게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할인형 카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일리지 카드의 경우 성수기나 방학 시즌에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 자체가 방학 시즌에 미리 일정이 나온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방학 시즌이 아닌 언제든 여행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거나 싱글이신 경우에는 가장 괜찮은 시간대에 마일리지를 사용을 해서 대표님들이 여행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2022년도에 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였고 그 다음에 성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6월 달에 연휴가 중간에 껴있어서 그때 제가 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성수기라서 마일리지를 통해서 조금의 할인을 더 받기는 했지만 좌석을 얻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4명의 자리를 다 마일리지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비행기에 따라서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자리는 쉽게 나오지만 4자리가 이렇게 마일리지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자면, 항공 마일리지 카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있어요. 항공 마일리지 카드이고 1,000원당 이 마일리지 해외 결제하는 해외 거래처들에게 결제할 경우에 그렇게 마일리지를 준다고 합니다. 장점은 저렴한 연회비가 있고요. 한도가 없이 적립이 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연회비가 2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회비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장거리 비행에만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동남아를 가기에는 동남아 비행기 값은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멀리 있는 나라를 갈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지기는 해서, 미주를 갈 때는 이 마일리지 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유럽을 갈 때도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가까운 나라들은 저가 항공사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타는 데는 굳이 마일리지 카드가 크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마일리지 카드가 아닌 할인형 카드에는 국민카드 헤리티지가 지금 나와있는 현존 구매된 카드 중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할인은 여기에 보이다시피 할인형 카드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초등학생 이상 되게 되면 앞에 내용과 조금 일치하는 내용인데,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근교에 있는 나라들이 확률이 높아요.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동남아에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형 비행기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국적기 비행기들의 경우에는 또 저렴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사용을 해서 근교에 있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는 나라를 가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3% 할인형 카드예요. 그래서 전원 실적과 장점에는 무제한 할인이 들어갑니다. 할인이 1억을 쓰면은 1억에 대한 3% 할인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단점으로는 비싼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끔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 공제표랑 왕복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남아시아는 평수기가 2만, 그리고 아시아내에서는 평수기에 4만이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대한항공이 같은 경우에도 왕복으로 하면 4만 마일리지가 됩니다. 4만 마일리지를 저희가 모으려면 2천만 원을 결제를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을 결제를 하셔야 되고 2천만 원을 결제를 했을 때 할인형으로 카드를 쓰게 되시면 60만 원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남아를 간다고 했을 때 4만 마일리지 결제를 한 다음에 또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동남아를 간다고 할 경우에 16만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항 이용료라든지 유류비 같은 거, 유류 할증료 같은 것들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사이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쳤을 때 4만 마일리지, 그러니까는 8천만 원을 결제를 했을 때 할인형은 10만 원의 할인을 받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60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마일리지를 썼을 때는 비행기를 쓰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이면 4인 가족이 비행기를 하더라도 동남아는 200만 원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가형 항공사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어갈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많아질 경우에, 그리고 단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할인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싱글이거나 배우자가 일정이 자유로울 때 아멕스 카드를 추천드려요. 시간 제약도 없고 동남아보다 장거리 미주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 여행을 즐기실 경우에는 마일리지 카드가 훨씬 더 유리하고, 단점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일리지를 사용하시되 추가로 플러스 알파의 금액들이 생겨납니다. 유류 할증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번에 여행을 갈 때 마일리지를 통해서 결제를 했는데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더 결제를 추가로 했거든요. 한 2달 정도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일정에 저희가 자유롭게 시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추가로 7, 8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보여지기에는 해외여행을 빨리 편하게 쉽게 좀 더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려웠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고 일정이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헤리티지 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인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결제금에서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카드값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고, 장거리 여행이 어려울 경우에 가까운 나라를 갈 때는 저렴한 항공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형이 훨씬 더 괜찮고, 단점으로는 연회비가 비싸다라는 거, 20만원 정도의 연회비가 나오게 되니까 그게 이제 초반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어느 카드가 더 좋아요? 질문보다는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하는 게 나와 더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로 다음번에는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야 될 때, 발급을 할 때 그냥 인터넷에서 발급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얼마라도 혜택을 받고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서 무료 자료들 앞으로 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전자책에 관한 부분들만 있는데 추가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자책들을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항상 제 채널이 대표님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